이해하기 쉬운 경제 소식으로 돈의 쓴맛은 줄이고 단맛은 늘려드리는 돈맛 경제 시간인데요. 오늘은 염승환 LS증권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염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참 요즘 경제가 날도 추운데 네. 좀 꽁꽁 얼어붙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좀 많아서요. 네. 요즘 한국 경제 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아유, 당연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 뭐 작년에도 계속 뭐 여러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작년 또 12월에 계엄 사태까지 터져서 뭐 내수도 더 얼어붙었는데 예. 이제 올해 좀 걱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좀 계속 아. 오락가락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하려는 건지 또 이번에도 멕시코 관세 부과하다가 일단 전화해서 예. 한 달 미뤄주겠다. 아. 근데 그 자체가 사실 불확실성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래서 경제에선 가장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뭔가 불확실성. 차라리 그냥 스케줄이 정해지면 기업들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면 되는데 예. 이게 진짜로 한다는 건가 안 한다는 건가 그리고 그 뒤에 또 뭐가 있을지 이게 모르니까 우리나라는 4월로 또 예정돼 있던 보도들도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이게 그 기업들도 지금 대응하기가 워낙 어렵고 지금 경기가 뭐 작년부터도 계속 안 좋았지만 예. 올해는 힘든 게 좀 이게 굉장히 좀 이제 안기가 낀 것처럼 불확실하다는 거. 아하. 예, 우리는 또 수출이 중요한데 예. 이 수출 측면에서 관세 영향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말씀 주신 대로 오늘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관세 이야기 좀 먼저 해보겠는데요. 취임 전부터 관세 전쟁을 예고하고 또 실제로도 빠르게 실행에 옮겼는데 어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한 달 더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트럼프인데 그래도 덕분에 어제 주식과 가상화폐 시장은 또 한숨을 돌렸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뭐 큰 기대하지 마라. 우리는 관세 할 거다. 이렇게 네. 했는데 전화 통화를 통해서 또 협상한 다음에 바로 한 달 연기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좀 약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19년도에도 당시에도 멕시코에 관세 부과한다고 했다가 계속 협상을 해가지고 뒤로 미뤘다가 결국엔 예. 관세 안 매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과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아 이번에도 캐나다 그냥 멕시코는 결국 이제 얻어낼 걸 좀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협상용 아니냐. 협상용 카드다. 네. 근데 만약에 아하. 그게 아니었으면 그냥 이런 거랑 별개로 관세를 그냥 바로 부과해 버렸겠죠. 예. 그래서 시장이 이제 한숨 좀 돌렸고 그 주식 시장도 올랐고 가상화폐 시장도 이제 물론 뭐 앞으로의 또 한 달은 어떻게 될지 또 모르지만 모르지만 네, 일단 예. 시장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숨 돌렸다까지 확인을 했고요. 어제 오전에 관세 유예 소식에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반등했다가 오후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를 발효했다라는 소식에 다시 또 출렁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캐나다, 멕시코보다는 중국에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게 우리에게 영향은 더 미치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이거는 큰 악재라고 좀 보긴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60%였어요 처음에는. 예. 근데 이제 이게 10%니까 시장은 생각보다 약하네 이렇게 또 생각을 했던 비율 거예요. 차이가 꽤 나니까요. 네, 원래는 60%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이 세 예. 나라가 모두 다 관세가 이렇게 부과되면 미국이 이 나라들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무려 40%가 돼요. 예. 전 세계 수입의 40%를 이쪽에서 수입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예. 중국으로부터 중국하고 캐나다, 멕시코. 캐나다, 다 멕시코로부터 합치면 40%. 예.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절반 가까이를 이들 나라에서 수입을 하니까. 절반이네요, 진짜. 근데 이제 미국이 생각하기로는 좀 중국이 캐나다, 멕시코 통해서 또 우회해서 수출하는 거 아니냐. 그런 또 얘기들도 좀 나오는 거는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회 수출이니까 예. 같이 관세를 예. 부과하겠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심에 중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이제 부과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좀 안 좋고 이게 예. 트럼프 일기 때랑 또 다른 점이 뭐냐면 트럼프 일기 때는 아이폰은 관세 부과 또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한테 좀 악영향을 줄 건 빼버렸어요. 뭐 그래서 주로 뭐 산업재라든가 이런 것들만 좀 부과했는데 예. 이번 관세는 달라요. 그냥 모든 제품이에요. 다 해버리겠다. 네, 그냥 다. 그래서 이제 10%는 좀 적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만약에 관세율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예. 정말 이건 미국 소비자들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상품이니까. 그러니까 수출하는 나라도 그렇지만 예. 미국의 자국민들도 이거는 좀 예. 피해를 볼 수도 이게 있겠네요. 또 물가로 올리잖아요. 지금 물가가 물가가 올라가고. 그때보다 또 높은 상태예요. 근데 거기서 더 올라가니까. 예. 근데 어쨌든 이것도 이번 주 안에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해서 예. 협상을 한다라고 또 여지는 남겨놔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좀 같습니다. 지켜보고요. 예.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조치는 이제 4월이나 5월쯤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나 기업들은 앞으로는 좀 어떤 대처 좀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 있어요. 예. 이건 뭐 물론 다행일 수도 있는 게 왜냐하면 트럼프 취임하자마자 바로 다 부과할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일괄로 다 해버릴 줄 일괄로 알았는데. 일단 보편관세 뭐 1%라도 다 부과하지 않을까 했는데 네. 딱 봤더니 일단 밀렸어요. 한국은. 아.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준비는 해야 되는데 앞서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유럽까지는 좀 봐야 돼요. 유럽까지 어떻게 할지 보고 아마 이제 대응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유럽이 중요한 게 유럽에다 뭐라고 했냐면 그 미국이 LNG나 예. 그 원유 우리나라 원유 근데 안 사가면 관세 부과하겠다. 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준 거예요. 조건을. 근데 만약에 그걸 통해서 유럽이 협상을 잘해서 예. 원유나 가스를 미국 걸 샀어요. 관세를 조금 매기거나 부과를 아예 연기하거나 예. 안 해버리면 우리는 그렇게 같이 대응을 해주면 되거든요. 한국도 지금 중동에서 대부분 에너지 사오잖아요. 근데 미국산 사오면 더 좋은 게 싸요. 싸요. 예, 예. 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협상의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도 뭐 보편관세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예. 순서상 유럽이 좀 저는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유럽의 관세 움직임을 좀 예, 봐야 된다. 트럼프 생각은 그러니까 미국인이 내는 세금 다 깎고 외국에서 관세 받자. 이걸로 충당하자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전략이군요. 예, 그럼 글로벌 기업들은 당연히 그 세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 번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또 영업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쉽지 아닙니까? 않죠. 아니 그럼 이제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좀 현명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이미 예. 국내 증시가 많이 빠져버렸어요. 작년 11월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미국 증시는 급등을 했고요. 한국은 역주행을 했어요. 반대로. 예. 원래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한국 증시가 2달 그리고 또 계엄 쇼크까지 터져가지고 계엄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예. 최악이었는데 미국은 왜 올렸냐면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한테 좋은 거 아닐까 이래서 올랐고 한국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 때문에 좀 안 좋았는데 그래서 투자는 이런 거죠. 그럼 안 좋으니까 계속 안 좋은 게 아니라요. 주가라는 거는 반영하면 더 나쁠 게 없으면요. 조금만 악재가 개선돼도 올라버려요 주가라는 건. 그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안 좋으니까 계속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한국은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좀 우려하는 게 보편관세를 20%다 부과하면 어떡할까. 그걸 작년에 걱정했어요. 예. 근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미국의 스콧 베센트 이번에 재무장관 이제 임명되신 분도 뭐라고 했냐면 월 2.5%씩 천천히 올리겠다. 속도 조절하겠다. 속도 조절. 네.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시간을 또 우리가 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좀 점진적으로 해준다면 관세는 부과하면 악재잖아요. 예. 어쨌든 그래도 생각보다 덜하면 주가 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네, 없다. 주가 투자 측면에서 한국은 예. 이미 많은 걸 반영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좀 다음 주제 한번 여쭤보면요. 지난 설 연휴에 미국 증시를 꽁꽁 얼려버린 중국의 딥시크 이슈 이거 빼놓을 수 없는데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지만요.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는 주가가 하루 만에 17%가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네. 왜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큰 타격을 입은 건지. 그러니까 딥시크의 핵심은 그거예요. 놀란 게 굉장히 싼 반도체 비용을 써가지고 예. 성능은 챗GPT 같은 아주 고사양 AI랑 똑같은 성능을 낸 거예요. 20분의 1 가격으로. 그러니까 싸게 비용. 사서 효율이 똑같이 나오고. 예,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AI에 엔비디아 반도체 외엔 대안이 없으니까 그 비싼데 엄청 샀거든요. 예. 근데 딥시크가 그걸 이제 경고를 해준 거죠. 그럼 엔비디아 젠슨항도 놀랬겠죠. 투자들도 똑같아요. 엔비디아 그럼 계속 수혜를 못 받는 거 아닐까? 예. 지출 줄어버리면 어떡하죠? 그럼 반도체 구매가 줄잖아요. 그렇죠. 그 엔비디아 실적은 향후에 악화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명확하진 않지만 시장은 이제 그걸 우려하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이사님 보시기에는 장단기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이런 전망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지난 몇 년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예. 자본 지출이 계속 이어지면서 올랐는데 오늘도 구글이 아까 몇 시간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구글이? 예. 예. 뭐 AI 투자 더 하겠다. 근데 그런 거 보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예. 그러니까 더 AI 흐름으로 가는 거는 뭐 예.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는 예. 걱정하셔야 될 건 뭐냐면 예. 영원히 투자할 수는 없어요. 반도체를 그러면 AI라는 거는 어느 예. 시점에서 기업들은요. 지금 투자를
돈을 못 벌어도 하는 거는 AI 경쟁에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아. 일단은 뒤처지는 순간 끝나거든요. 예. 어느 순간 끝나버려요. 어. 옛날 그 노키아도 스마트폰 대응 못해서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느 시점에서는 이들이 투자를 하다가 줄인단 말이에요. 예.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 이제 이 정도 투자했으면 됐다. 됐다. 그 시기가 좀 멀 줄 알았어요. 아. 아직은 멀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 계속 오른 건데 예. 딥시크가 터지니까 어. 빨리 오는 거 아닐까? 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투자자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주가는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좀 이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저는 그래서 엔비디아는 좀 당분간은 좀 주가가 그렇게 좀 좋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뭐 조정 국면 뭐 네. 이렇게 조금 더 지켜보고요. 지난 3일에 부당합병,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약 4년 5개월 만에 사법 리스크를 떨쳐내게 됐다고 하고요. 이후 첫 개장일이었던 어제 삼성전자의 주가 이거 굉장히 지금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땠습니까? 아, 어제 장중에 5% 가까이 올랐다가 예. 급등했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 관세 부과되면서 조금 이제 약간 상승폭이 줄어서 3%. 3%. 그래도 뭐 모처럼 좀 반등을 했는데 일단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좀 족쇄가 좀 풀리면서 경영에 복귀하지 않겠냐. 왜냐면 아. 아직 등기 이문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책임 경영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주주들도 되게 원해요. 등기 이문에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어제 이제 삼성전자 호재가 이것뿐만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법적인 위험이 이제 풀렸고 맞아요. 또 하나는 이재용 회장이 샘 올트먼 오픈 AI CEO 그리고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3자 회동을 가졌다. 네. 이 자리에서 AI 협력에 관한 긍정적인 논의가 오간 걸로 알려졌는데 네. 요게 이제 어떤 영향이 있었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일단은 되게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바로 알트만하고 손정희 회장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2주 전에 그 기사 보셨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에 있고 네. 이 두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의 회장이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미국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짓는 프로젝트인데 예. 그게 이제 규모가 4년 동안 5천억 달러예요.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 좀 넘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막대한 돈을 4년 동안 투자를 해서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에 뭐가 들어가죠? 당연히 반도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제 손정희 회장이 이제 회의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콕 집어가지고. 그러니까 삼성과 논의했던 얘기는 이제 그건데 이 세 사람이 만나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논의했다는 건 삼성이 이거 반도체 공급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야. 왜냐하면 작년에 주가가 하이닉스는 많이 갔는데 예. 1등인 삼성전자는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삼성전자가 좀 약했다라는 평가가 좀 있는 거죠. 엔비디아의 그 AI 반도체를 공급을 못한 거예요. 공급이 안 되니까. 예, 계속 승인을 못 받았거든요. 아하. SK하이닉스는 계속 독주를 하고. 아. 그래서 이번 4분기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역전됐어요. 그 SK와 삼성전자가 좀 예. 역전이 됐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진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한 거죠. 그렇네요. 예, 근데 여기에 만약에 삼성전자 들어가게 되면 예. 이제 AI 그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할 수도 있으니까 희망이 삼성한테는 이제 예. 수주할 수 있는 뭔가가 좀 근데 이거는 호재.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예, 왜 명확하진 않으니까 이들이 뭔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논의했다라고는 알려졌기 때문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럼 반도체 논의하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게 정확하게 뭐며 요 언제부터 그러면 좀 가동이 되는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요. 올해부터 시작이 예. 되고. 그래서 내용을 이게 좀 소개를 내용은 해주시죠. 뭐냐면 예. 이제 결국엔 그 미국의 이제 민간 주도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이 목적은 AI를 하기 위해서 AI 하려면은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근데 돼요. 그 대규모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700조, 네, 700조. 5천억 달러짜리. 거기에 예. 하는데 거기에 근데 이 업체들은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은 아니니까 예. 데이터 센터에는 다 수많은 반도체 지금 다 다 들어가죠. 엔비디아께 들어가요. 근데 엔비디아 공급망에 삼성이 못 들어갔는데 예. 이러면 삼성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뭔가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 네, 기대감이 있어서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삼성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면요 예. 외국인은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는 외국인들이 여기서 더 나간다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잘해주면 복귀할 거고 예. 삼성전자 또 못한다. 그럼 또 나갈 또 수밖에. 나가고. 그래서 이재용 회장의 횡보와 삼성전자의 흐름을 좀 잘 보시면 좋을 좀 것 같습니다. 지켜보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LS증권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